무조건 서울 오른다. 서울은 매도하는 타입이 아니다. 2년 내에는 서울 집값이 폭락을 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축시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구 절벽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하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끝났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하고 되게 좁은 시야로 봤다는 거죠. 사실 이제 부동산이 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뭐예요?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아니에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오른다. 그럼 인구를 보자고요. 먼저 인구. 당연히 인구는 줄지. 누가 봐도 인구가 지금 줄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주는 게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그런데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집은 많다고 하죠. 근데 이 집이 누구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하다. 이게 팩트예요. 경제랑 연결했을 때 뭐냐? 경제는 안 좋아. 지금도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이 왜 오르느냐? 왜 오르겠어요? 살고 싶어하는 집에 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지. 전혀 상관없진 않아요. IMF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어떻게 됐나요? 수도권 부동산이 폭망했죠. 그건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부산을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고 서울이 안 좋을 때 부울경, 부산 경남 쪽은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왜냐? 그 전까지 계속 수도권만 좋으니까 지방이 안 좋았었어요. 특히 부산은 너무 안 지었었어요.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태가 누적이 됐고 그것도 대형 평수만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다들 25평, 34평 그냥 중형이나 소형의 아파트를 다 찾는데 다 새 아파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들부터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경기는 안 좋았고 인구도 계속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집이 올랐다는 거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갔다는 거죠. 어떤 집? 중대형이 아닌 중소형 아파트가 부족했다는 거. 수요 공급이 무너지는 순간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에 영향은 미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도 서울집이 부족하고요. 서울 지금 오르죠. 왜냐? 서울에는 그 공급을 할 땅이 없어. 땅이 있어야지 더 짓고 빨리 새 아파트를 짓고 그 수요를 맞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뭐냐? 공장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이 가구 하나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 그럼 경쟁사가 되던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지. 쭉쭉 찍어내면 그거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공급이 부족했던 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부동산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부족해요. 새 아파트가 강남에서. 그럼 당장 공급을 하면 해결이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인허가 받고 땅 사고 또 분양하고 그거 다 분양 끝난 거 중도금 내고 입주하는데 이미 2, 3년 걸리잖아요. 그 전까지 하면 4년, 5년이 지나야지만 공급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울 집값은 계속 더 오른다. 제 생각은 무조건 서울 오른다. 서울은 매도하는 타입이 아니다. 그것도 더 좋은 지역, 강남권. 또 하나, 새 아파트는 홀딩.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영상 1년 이내에 볼 수도 있지만 2년 내에는 서울 집값이 폭락을 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 근거는 한 2가지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원리만 알아도 서울 집값은 오른다. 또 하나,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땅이 있나요?
이제 강일지구, 양원지구 남았어요. 이것도 거의 끝무렵이야. 서울에 집이 없어요, 이제. 어떤 집이? 누구나 살고 하는 집이. 또 하나,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거죠. 누구나 서울을 꿈꾼다는 거예요. 뭐냐? 최근에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 서울 사람만 서울에 집을 샀나요? 경기도 사람도 서울 샀죠? 지역 유지들도 서울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울은 공급이 10이 있으면 수요가 12, 13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일자리가 어디가 제일 많나요? 서울이죠.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고, 서울에서 일자리가 많은 데가 강남 아니에요. 강남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 강남에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서울도 공급이 가능해요.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 지금은 그냥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 집이 부족한 거잖아요. 살고 싶어하는 집이. 그런데 땅이 없잖아요. 때려 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나올 거죠. 지금도 잠실주공 5단지나 재건축이 진행해야 되는 아파트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규제라든지 뭐 사업성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더더욱 지금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긴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서울이. 그냥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도 끝이야. 그런데도 계속 가잖아요. 공급이 충분히 안 됐다는 거죠. 누적 공급이. 예. 그래서 계속 간다는 거. 또 하나, 서울은 누구나 진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무너졌다.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10팩트야. 지금 980만, 970만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줄까요?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서 밀려나고, 또는 뭐 자기가 새 아파트나 살고 싶은 집이 서울에 없어서 조금 더 보태서 외곽 지역으로 나갔던 거죠. 부천, 의왕, 평촌, 하남, 남양주, 다산, 일산, 분당 이런 지역들인 거죠. 근데 이 지역에 나갔던 사람들조차도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문화, 인프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구나 수도권에 살면 서울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은 많고 그 욕망이 폭발적인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수도권 인구 중에 최소한 3분의 1에서 50%는 서울을 다시 진입하려는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한계가 있고 공급은 부족하지만 그 수요가 보이는 수요가 아니라 그 외적인 수도권의 일자리와 교육과 인프라를 생각하는 사람과 지방에서 내 자식, 내 새끼 보내려고 하는 그 수요와 투자를 생각하는 지방의 유지들조차도 서울에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서울의 입지가 훌륭한 지역의 새 아파트를. 그러니까 새 아파트와 강남권과 그 핵심 지역들이 더 오르는 거죠. 또 하나, 상승의 확신이 있는 순간은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부동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강남, 새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인 거죠. 지금은 조금 더 틈새를 본다고 하면 서울 새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초기에 실수요자 시장도 있지만 유동성 시장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나마 안전한 게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 속에서도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더 좋은 집, 유동성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처가 되는 지역들이 더 오른다. 제가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는 2013, 14년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제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되게 뿌듯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잘 보시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갈아타기 하시면 후회 없습니다.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시면요, 마음도 편해지고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부동산의 고수를 찾게 되고요. 책을 읽게 되고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부동산 내공이 되고 자기의 역량으로 키워진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냥 한 발, 두 발 더 앞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냥 이 노 선생이 얘기하는 거 참고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개천고 노선생 TV 기대해주세요. 꿀팁으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